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주말 이 뉴욕에서는 신고가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다우와 S&P 모두 신기록을 경신했고 이 나스닥 지수가 5천 선에 육박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미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우리 증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어떤 점들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 쉬는 동안에 거의 한 일주일 쉬고 왔는데요. 그 재료들이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동성 관련한 재료들이라든지 또 그리스 문제도 주중엔 조금 이제 삐끗했다가 20일 날 타결된 것으로 나왔는데 기간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뉴욕 증시도 괜찮았었고요. 펀드 플로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테마주라든지 이런 그 재료주 같은 경우도 황사 테마라든지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날씨 때문에 돌아다니기 좀 힘들어도요.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테마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제 S6 관련해서 역시 이제 무선 충전이라든지 또 유니바디, 메탈바디 관련한 이야기들 또 카메라 모듈 쪽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도 좀 보시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유가가 조금 밀렸다는 것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우리 쉬는 동안에 나왔던 재료들은 다 좋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는 또 상승 쪽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우리 증시 오늘 상승을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오늘 121선 넘을 것 같아요. 회복하고 나서 이제 안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국내 기관 쪽에서 이제 유력한 쪽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 1990선 이 정도까지는 2월 달에 가능하다라는 쪽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현대차가 지금 그리스가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랑 러시아 쪽 리스크가 좀 줄어든다 그러면 자동차가 좀 힘을 내주게 되면서 전체 지수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 자본재냐 소비재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소비재군들이 중소형 컨셉으로 해서 아직은 좀 달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얼마만큼 좀 반응을 보여주는지 여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도 움직일 것 같고 우리 시장도 지금 플러스권의 출발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예상 체결 지수는 5포인트 정도의 플러스권입니다. 글로벌 증시에 비하면 조금 유약한 그 출발인데요. 양봉의 길이를 키우면서 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시가는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는 보여지네요. 5.03포인트가 상승한 1966.48포인트, 0.26%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2.99포인트가 상승한 612선, 0.49% 정도 플러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어서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웃도는 수익률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이 좀 빨간불을 켜고 있기는 한데 지금 삼성전자가 소폭 마이너스권의 출발 대기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허연님, 시총 상위주들부터 코스피부터 살펴주시죠. 네. 자, 루프페이 건하고요. 또 갤럭시 S6 모멘텀이 있는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모멘텀들이나 재료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인수 단가 문제가 조금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재료가 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전자는 일단 한 0.1% 정도 밀려서 일단은 보합권 출발될 것 같습니다. 137만 5천 원 선 나오고 있고요. SDI나 삼성전기 이런 쪽들은 역시 이제 그 S6 앞두고 출시 앞두고 언팩 앞두고 나서는 기대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하고 삼성의 SDS는 3월 13일자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 200 거의 40조 규모가 인덱스형으로 패시브한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수급적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SDS랑 제일모직 계속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패널 단가가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왔다라는 이야기 되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일단 보합권 정도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 쪽 우려가 좀 잠잠해지게 되면서 유로존 리스크가 이제 좀 완화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현대차가 1.85% 좋습니다. 16만 5,500원 선, 그리고 기아차와 현대유아, 모비스도 다 강세권으로 출발이 되어질 것 같고요. 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얘기 나오면서요. 좀 밀렸는데요. 한전은 한 2.3% 정도 올라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단가 관련해서도요, 우리 이제 그 가스공사가 인가 요금 인하 얘기 나오게 되면서 좀 밀렸던 상황인데, 한전은 또 거기에 따른 수혜도 또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2%가량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조선 쪽은 그리스 쪽 이야기 나오면 항상 같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이런 쪽들,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호가 양호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핀테크 쪽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지난주에 좀 양호하게 마감됐었는데, 하나금융이 1.19% 정도, 이게 이제 알리페이랑 연결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29,850원 선까지 상승으로 출발되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이 3.01% 오른 44,450원 선의 호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 가장 많이 또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APL 인수 이 무산 소식과 더불어서 증권가에서 좀 부정적인 투자액의 하향 조정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점들이 매도를 촉발시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7% 넘게 급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떨어지는 종목군 중에서는 한국항공우주 한 2% 정도의 마이너스권, 최근에 움직임이 계속 좋았었던 그 종목인데요. 오늘 차익 매물을 좀 강하게 좀 출할 것으로 동시효과에서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강원랜드도 이 설 전에 움직임이 좀 좋았었던 그 종목인데요. 오늘 2% 가까운 마이너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SK텔레콤의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그 모습이 동시효과에서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지수가 탄력이 약간 좀 둔화가 됐습니다. 1965선에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3포인트 정도 플러스권이고요. 코스닥 시장이 더 좋습니다. 612선 3포인트 정도 플러스권 0.57%가량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의 강세 두드러지네요. 자, 시가 중에 상위권 종목군들 살펴주시죠. 네,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화요일 날, 17일 날 거의 한 6,400억 됐나요? 거래대금 1등으로 좀 주가는 많이 밀려서 마감됐었습니다. 고점에서는 상당히 좀 밀려서 거의 뭐 한 10% 정도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됐던 상황인데요. 오늘 다시 좀 반격할 것 같습니다. 한 4.4% 정도. 역시 뭐 램시마 모멘텀을 또 연구원들이 좀 리포트를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넥스도 역시 같이 좀 밀렸었는데, 요건 이제 그 관련해서 내부자들이 이제 지분을 좀 정리했다, 이런 게 좀 악재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포도 PBR도 너무 높았었고요. 하지만 오늘은 한 4%가량 좀 상승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투스가 5% 이상 급반등하면서 마감됐었는데요. 오늘 1.5% 정도 상승으로 호가가 전개되고 있고요. 삼성 쪽 부품주들 좀 보시면 일단 케이스 쪽에 우전에는 한단하고 인탑스가 일단 호가가 양호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테나라든지 이런 쪽 하고 있는 아모텍이 5.21% 정도 좋은 흐름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MC넥스랑 캠시스, 파트론, 이 카메라 모듈 쪽 종목군들은 다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랜드 쪽에서는 IM하고 성우전자, 해성옵틱스, 하이소닉,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에서 나와주고 있고요. 충전 관련해서는 일단 뭐 캠트로닉스나 RF텍, 크로버 하이텍이 좀 양호하게 호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 황사가 아주 뭐 지금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지금 50이 11.77% 정도 강한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5,270원 선까지 2월 23일 월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에서는 어떤 종목의 움직임이 좀 좋을까요? 바로 의료기기, 생명공학, 제약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다는 점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유럽에서는 또 반면에 경기 소비재 관련된 종목군들, 자동차가 뭐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계나 건설 같은 이 산업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그만큼 경기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스 우려도 많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는 미국을 볼까요? 유럽을 볼까요?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침이 없이 균형된 시각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떻게 우리 시장의 종목으로 반영이 되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 여객 쪽에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8원 90전의 상승, 1112원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는데요. 그리스 우려 완화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 쪽을 좀 많이 봤습니다. 러시아의 신용등 강등 소식, 이런 부분들이 환율
환율을 끌어올렸고 또 엔달러 환율이 119엔까지 올라서면서 엔화의 움직임이 많이 연동된 그 움직임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 반영되면서 원달러 환율 플러스권으로 출발되고 있는데요. 3원 20전의 상승입니다. 1105원 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우리가 쉬는 동안 상당히 좋았습니다. 2000년 5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고요. 엔화는 약세 움직임으로 119엔 선까지 올라서는 그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도 상승권으로 출발이 되면서 나흘 연속의 오름세입니다. 니케이 225 지수 0.91%의 상승 18,499엔 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선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가는 1.55포인트의 상승, 252.5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시가에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2.3포인트 정도, 2.25포인트가 오른 253.15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물 시장의 내용 보겠습니다. 허연님. 네, 이제 선물 호가 보시면 지금 개장가는 1.55 정도였었고요. 현재는 호가를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2.40까지 갔다가요. 2.20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 600계약 정도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외국인 쪽에서는 뭐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라든지 그리스 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 개선 등을 좀 보고 외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베이시스랑 뭐 괴리홀도 좋게 나오게 되면서 프로그램은 현재 한 200억 정도 시간대로 봐서는 최근 들어서는 가장 좀 강하게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고 있고 현물 시장에서도 매수로 일단 출발이 되네요. 64억 원가량의 매수. 기관 쪽에서도 매수 우위로 코스피는 현재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보다는 훨씬 더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의 오름세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시가는 1974선. 현재 상승폭을 약간 더 키우면서 14.93포인트가 상승한 1976선으로 상승폭을 약간 더 키우면서 0.76%의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3.61포인트의 상승 612선 정도로 동시효과 때와 비슷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이고요. 0.59%가량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단은 파는 모습이 장 초반에 집계가 되네요. 21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로 출발된 모습이 코스닥 시장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500개가 넘는 그 종목 수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시총 상위주들 대형주부터 살펴보죠, 의원님. 네,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쉬는 동안에 보니까 그 S6의 그 유니바디, 메탈바디가 좀 공개가 됐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좀 나오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통으로 앞에 유리 기판만 빼놓고는 다 그냥 덮여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좀 그 기존의 하드웨어랑은 좀 다르게 좀 인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루프페이가 지금 미국 쪽에서 애플은 뭐 20만 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루프페이는 1000만 개 정도의 가맹점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네요. 그걸 인수했기 때문에 그 모바일 결제 관련해서도 조금 주도권을 쥐지 않냐. 예전에 이제 애플페이 관련해서 그 애플의 단말기도 관련 이제 그 추가적으로 매출 확대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인데 삼성 역시도 아마 그러한 기대감들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기기도 좀 모양새가 이뻐지고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서비스가 그 융합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이제 판매량이 늘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오늘 좀 주가 흐름에 좀 우호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는 한 0.8% 올라서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 전기는 역시 이제 S6 잘 팔리게 되면 전기가 탑픽으로 올라올 텐데요. 삼성 전기가 오늘도 이제 증권가에서 뭐 사보자는 쪽으로 리포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6% 올라서 67,700원 선까지 호가 높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계열사 중에서는 이제 LG 이노텍이 역시 뭐 애플이나 이런 쪽들 연결해서 오늘 탑픽으로 제시가 됐던데요. 1.9% 강한 흐름세입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제 유로존의 일부 이제 그리스 뭐 그렉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정화가 되게 되면서 좀 강한 흐름인데요. 현대차가 1.54% 추가로 상승입니다. 이 기술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이중 바닥 만들고 나서 현대차는 흐름세가 양호한데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플러스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쪽도 역시 뭐 그리스 쪽 이야기가 연결되게 되면서 흐름세 양호한데요. 현대미포 1.1% 올라오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한 2.4%가량
그리고 플랜트 쪽에 GS건설과 현대건설 좋습니다. GS건설은 파르나스 관련해서 GS 리테일과 같이 지난 화요일 날 좀 많이 밀렸던 흐름인데요. 오늘 GS 리테일도 조금 올라가고요. GS 건설도 같이 반등해 줍니다. 춘절이 이제 내일까지 연결되게 되면서 또 화장품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아모레 같은 경우가 현재 1.65% 올라서 282만 9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 관련해서는 아시아나항공 9,220원 선까지 와 있는데요. 금호산업과 연결된 흐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아마 금호산업이 이제 그 최종 그 인수자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기대감들이 같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 쪽에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입찰 마감, 그 인수 제안서 마감일 앞두고는 금호산업하고 아시아나항공 둘 동부 다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항공도 역시 좀 플러스권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유가 하락 나오게 되면서 SK이노베이션은 좀 보합권 정도로 10만 1,000원 선에서 호가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업종상으로는 건설업 쪽이 가장 좋습니다. 이야기가 됐었던 GS건설의 움직임도 좋고 현대산업도 지금 호가 높이면서 오늘까지 엿새 연속의 오름세 외국계 창구로의 매수에도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일단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많이 갖는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지금 섬유 의복 섹터가 지금 1% 넘는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남영 비비안 좀 작은 종목이지만 지금 상한가시에 나오고 있고요. 경방이나 박림 이런 종목군들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강하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주도 일단 점검해보죠. 코스피 시장에서 SBS 흑자전환 소식 나왔었죠. 주가의 움직임 좋고 그리고 대우 AL은 반대로 적자전환 소식에 지금 주가가 급락세가 한 7% 정도 나오고 있네요. 자, 실적주도 하나하나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삼립식품을 좀 먼저 볼게요. 이쪽이 이제 그 중국 내에서 이제 그 제과점이라 해야 될까요? 그 빵집을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삼립식품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470억입니다. 직전 연도보다 30%가 증가를 했고요. 컨센서스가 사실 이제 한 개 업체만 이 컨센을 제시했기 때문에 전망치를 사실 컨센서스를 하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4분기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무려 35%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삼립식품은 다 주가 흐름은 19만 원 선, 뭐 상당히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있던 상황이라서 탄력이 세지는 않은데요. 상당한 영업력이라든지 순이익 증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요.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삼립식품이 1.8% 올라서 19만 원 선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호전기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주가 흐름 잠깐 보시면 뭐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주가 흐름 현재 보합권 정도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성신양에는 사실은 이 종목은 조금 이제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줬던 상황인데 뭐 실적이 아주 세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작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한 0.6%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444억 정도 냈습니다. 총량으로 봐서는 뭐 작은 이익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주가 흐름이 현재 성신양에는 한 0.44% 정도 소폭의 플러스권 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눈에 띄는 종목이 앞서서 동쇼가에서도 점검을 좀 해드렸지만 이 CJ 대한통운 10%대 급락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폭을 오늘 좀 더 키우는 그 모습이 펼쳐졌다가 약간 좀 진정이 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10%대로 큰 폭의 하락은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요. 자, 허위원님 특징주도 하나하나 점검해 볼까요? 네, 대한통운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즘에 그 워낙에 이제 뭐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해서 롱숏 펀드 쪽에서 이제 그 헤지 펀드들이 많이 움직임이 있어서요. 사실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물량 갖다가 그냥 밀어버리면 사소한 그 작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제 급등나가는 양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 뭐 시황이 전개되고 있으니 그걸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 APL에 관련해서는 사실 기대감이 이제 컸던 이유가 북미 쪽에서 상당한 영역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 직구 역직구 관련해서 대한통운이 글로벌하게 연계된 흐름에서 좀 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낙관론 때문이었었는데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저 정도까지 밀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없으면 어떻습니까? 워낙에 좀 많이 밀린 것 같은데 실적도 나쁘지 않은 업체이고요. 뭐 보면 추세도 살아있고 해서 지금 뭐 이런 급락세를 오히려 좀 사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주문 움직는 면에서는 기관 쪽에서 만약에 헤지펀드 매도라 대응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작은 거 가지고 사서 올리기는 쉽지는 않은데 지금 단가가 비싸지는 않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군 현대산업이 이제 올라가는데 사실 재료가 크게 뭐 발견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큰 판에서는 계속해서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재료들이 현대산업한테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셀트리온 강세 관련해서는 뭐 제일모직이라든지 하나케미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 한 6% 지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모직이라든지 뭐 하나케미칼도 같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현재로서는 한 1%씩 상승으로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유가지거 시장 1974선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큰 지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총 상위주들 중에서는 뭐니 해도 셀트리온이 한 5%대 급등세, 램시마의 글로벌 성공 가능성. 자, 이 부분을 많은 투자자들이 눈여겨서 보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대형주부터 살펴볼까요? 네, 자, 셀트리온은 현재 한 5%가량 강합니다. 68,000원 선 움직임인데요. PBR로 봤을 때는 글쎄요, 이 종목이 이제 한 4조, 한 4-5배 정도에서 최근에 이제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 쳤던 상황이라 상당히 좀 올라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난 화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PEGR 보고 뭐 PER 봤을 때는 뭐 아주 비싸다라고는 할 수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5%가량 강세권이고요. 바이넥스도 한 2%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주들이 코스닥에서 한 크게 세 종류로 좀 분류가, 컴투스도 이제 오늘 좋네요. 한 3%가량 추가로 좀 상승입니다. 그리고 테마성 종목군들에서는 역시 이제 황사 관련해서 뭐 50이나 웰크론 이런 쪽도 움직임이 좀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요. 위아래 쪽으로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보건복지부 법안심사소위에서 CCTV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안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관련해서 CCTV 관련주들 코콤, 코맥스 좋습니다.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대감들은 일단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코콤이 4.91%로 가장 좋고요. 그리고 코맥스도 2.8%가량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부분이 역시 삼성 쪽 모멘텀이겠는데요. 일단 뭐 루프페이 관련해서는 오히려 NFC 관련주들이 좀 흐름이 좋네요. 아모텍이 이제 9.59%로 가장 강하고요. 솔루에타도 역시 뭐 6.1%로 뭐 좋은 흐름세입니다. 그리고 S6 관련해서는 이제 무선 충전, 뭐 메탈 바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쪽 아까 이제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충전 테마에서는 뭐 RF텍이라든지 캔트로닉스, 그리고 크로바 하이텍이 좀 강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모텍은 좀 겹칩니다. 뭐 파트론이랑 같이 안테나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부품주로서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케이스 쪽에서는 이제 우전엔 한단하고 모베이스가 조금 강한 흐름세 나오고요.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MC넥스, 뭐 캠시스, 그리고 렌즈 쪽 만드는 뭐 하이소닉이나 IM 뭐 이런 쪽들도 뭐 플러스권의 효과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 코스닥 시장에서도 실적으로 또 움직이는 그 종목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뭐 솔루에타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 호조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주가에 강세가 나오고 있고 적재 전환 소식에 옵트론텍은 많이 밀리고 그리고 디지털 옵틱도 약세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해 볼까요? 네, 자, 연간으로 이제 93% 정도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디지털 옵틱인데요. 지금 주가 흐름은 사실은 이제 이쪽도 S6랑 관련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예전에 최근에 이제 실적 악화 기업들의 주가 궤적처럼 오히려 이제 악재 노출로 인해서 그날 당일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는 있겠는데요. 워낙에 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현재 한 8.4% 정도 밀려서 급락권에서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조금 다른 궤적이네요. 아침에 한 7% 밀렸다가 현재 4.4% 정도로 낙폭을 좀 줄여놨는데 역시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4.48% 정도로 일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도 적자가 좀 확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현재 뭐 거래가 워낙에 좀 많지 않은 종목이긴 합니다. 2.4% 정도 밀려서 호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NFC 관련된 그 종목 아모텍, 이두온, 뭐 유비벨럭스 뭐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펼쳐집니다. 아모텍은 지금 9%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유가가 좀 밀렸는데요. 이 항공주들의 움직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항공이 2%, 아시아나항공이 4.7% 이상의 급등권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자산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은데요. 만호제강이나 성찬기업, 지주, 그리고 SG, 충남방적, 방림, 동일방직, 대한방직 이런 종목군들 지금 5에서 6%대 급등세가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2에서 한 6%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지수는 양시장 모두 상승권의 움직임으로 0.5% 정도 수익률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보니까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코스닥의 매도세가 지금 외국인 쪽에서 100억 원이 넘어요. 대량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분석을 해주시죠, 위원님. 네, 자 먼저 거래소 업종별로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화학 섹터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송 장비랑 전기, 가스, 통신, 전기전자 매수입니다. 기관 쪽도 60억 정도 매수인데요. 건설 쪽을 가장 많이 사네요. 한 31억 정도가 건설로 들어와 있고요. 전기전자와 운송 장비 매수입니다. 겹치는 부분은 전기전자하고요. 건설, 그다음에 운송 장비, 통신, 화학 섹터, 음식료까지 같이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14억 매도인데요. 지금 팔고 있는 거 보니까 제약 쪽에서 한 24억 정도 매도 나오고 있고요. IT 부품하고 반도체, 통신 장비 쪽 매도입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50억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약을 외국인 물량 좀 받아내고 있고요. 또 디지털 컨텐츠와 통신방송 서비스 쪽, IT 부품 쪽 매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참고상으로는 외국인 투자가들 이 다음 카카오, 보성파워텍, 코콤 이런 쪽으로 매도세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잡히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지금 창구상으로 표기가 안 되는 그 물량이 또 많이 현재 출회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